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발해와 말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배울 때만 해도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를 최초로 통일한 때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나오더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라가 최초로 민족을 통일한 때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고 통일한 때가 668년이죠. 근데 대조영이 우리 한반도 북부에다가 진국을 세운 때가 698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발해라는 국호로 나라를 세운 때가 713년이니까 적어도 혹은 최소한 30년에서 43년 정도 신라 단독의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좀 더 넓게 확장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마도 발해와 신라가 서로 공존했던 남북국 시대라고 부름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는 영토가 훨씬 북동쪽으로 넓었습니다. 고조선이 우리 한반도에서 북서쪽으로 확장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면 발해는 약간 북동쪽으로 치우쳐서 대단히 넓은 고조선에 비견되는 아주 대륙적인 기지를 보여준 이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해 성립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와 갈등을 하게 되었는지, 이련 스님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다시 장창호 삼국유사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대본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발해와 말갈입니다.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확 줄이겠습니다. 이련 스님은 마땅히 나와야죠. 그리고 발해를 세운 시조라고 하죠. 대조영은 대조영, 그리고 말갈족의 추장이었던 걸사비우, 대조영과 걸사비우는 이렇게 어떤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그 다음 당나라 제4대 황제이면서 주나라의 최초의 건국자인 측천무후, 무측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성이 황제가 됐다, 뭐 최초의 황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측천무후는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된 최초의 여제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제를 인정하기 싫어서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무측천 혹은 측천무후라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불렀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측천무후의 신하였던 당나라 장수 이해고, 그 다음에 우리 장창호 삼국유사의 주인공인 백성, 이렇게 해서 한 수백 명, 수십 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등장인물을 몇 사람으로 축약해서 해보겠습니다. 때는 마찬가지로 이련 스님이 그제 엊그제 썼던 데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285년경 가을로 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이야기고요. 충렬왕 때 집필했고요. 그 다음에 인각사 승방에서 계속 삼국유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련 붓을 들어 말갈발해를 씁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측천무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측천무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낙 악명 높고 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측천무후는 무조라는 이름으로 14살 때 황궁에 들어갑니다. 궁녀가 되었죠. 근데 이때는 당나라의 태종입니다. 태종이 왕씨라는 황후를 두고 있었는데 측천무후, 무조가 워낙 뭐라고 할까요, 미모가 뛰어나고 해서 당시의 이름도
무미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무시성을 가진 아름다운 낭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시샘을 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 무조는 뭐라고 할까요? 스케일이 크다고 할까요? 아니면 야심이 큰지, 정말 무시무시한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못된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근데 전바치가 태종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 때문에 우리 황실에 모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때 미모에 잠깐 끌렸던 태종이 이때부터는 무조, 척천무가 된 무조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이 돌아가시자, 죽고 나자, 그때 중국에서는, 당시 당나라에서는 그 황제의 자식을 낳은 빈이 아니면 대개 다 입산을 해서 그 비구니가 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도 어느 절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을 이어 고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고종도 아버지의 궁녀였던 무조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또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의 빈을 자기의 빈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의 생각이고, 당시에는 여성은 그냥 이어받을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가축처럼 아빠가 기르던 가축을 내가 이렇게 아들이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정도의 그런 여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고종은 그 절에 있던 무조가 굉장히 무조의 마음이 끌려서 계속 밖으로 나갔어, 혹은 절에서 불러내서 무조와 고종은 사통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안 황후 왕씨가 또 그때 빈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소숙빈. 그 숙빈을 고종이 너무나 끔찍히 아끼기 때문에 그 질투, 시샘으로 고종이 따로 좋아하는 이 무조를 황궁으로 불렀어 소숙빈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우를 부르려다 호랑이를 부른 격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 왕후와 무조가 서로 뭐라고 할까요? 음모를 꾸며서 소숙빈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조는 자신이 황후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자녀를, 사남 2녀를 두고 있었는데 다시 딸을 낳은 모양입니다. 그때 딸을 낳자 왕후를 초청해서 왕후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서 음모를 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어린 딸을 미리 목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왕후를 들어오게 해서 죽은 아이를 보고 있는 왕후, 그때 자신의 뭐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내시나 다른 무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목격을 하게 해가지고 왕후가 자신의 아이를 죽인 걸로 이렇게 모략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인 고종이 쫓아내죠. 누구? 왕후를. 왕후인 왕씨를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무조는 왕후의 벌을 줄 때, 그리고 곤장을 치게 합니다. 곤장을 뭐 100대 정도, 곤장은 사실 뭐 한 10대, 20대만 맞아도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한답니다. 곤장을 쳐서 산채로 술독에 넣어서 이렇게 죽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여서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이때 무조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나이를 들어가고요. 세월이 흐릅니다. 이 왕후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제일 첫째 아들이 마침내 고종이 나이가 들어서 태자를 봐야 하니까 자신의 첫째 아들이 태자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태자를 등극하게 되는데 그 태자 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왜냐? 왜이겠습니까? 측천무후, 즉 무조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태자가 황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황제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사를 하게 됩니다. 독사를 하게 되고 둘째가 이제 태자가 되는 거죠. 근데 둘째도 색을 밝힌다고 모함을 하여 자기가 황제 대신해야 되는데 자꾸 아들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4명이죠. 4명이 연이어서 이렇게 황태자가 된다면 자신은 언제 황제가 됩니까? 그래서 둘째도 모함을 해서 쫓아내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다른 이유로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어린 넷째를 황태자로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고종이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막내를 중종으로 예종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에 등극을 시키고 자신은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섭정을 하다 보니까 어린 황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 자신이 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막내도 쫓아내고 자기가 여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를 주나라로 개명을 해서 건국 시조가 됩니다. 이때 마침 그 발해 진국을 세운 대조영과 말갈족의 추장인 글사비우와 이렇게 국경을 두고 맞서게 됩니다. 그 정식의 진국은 정식 나라는 아니었지만 당나라에겐 눈의 가시였죠. 자,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해고는 당나라 장수입니다. 척천무후의 신하죠. 해보겠습니다. 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대조영과 글사비우 말을 타고 돌진해온다. 군사들의 소리, 한쪽에선 당나라 장수 이해고가 맞선다. 그 뒤로 척천무후 화장을 하며 나타난다. 이때 척천무후의 나이가 아마 한 70 정도 됐을 겁니다. 81살인가 이렇게 사망했기 때문에 당시에 81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수죠. 할머니 중에 할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세 이상이 되는 나이라고는 할까요? 자, 그래도 아직 척천무후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천무후. 그래도 사내라고 화전을 부쳐먹고 살아도 힘이 세구나. 추장 대조영을 진국공에 추장 글사비우를 허국공으로 봉하여 다루어라. 이해고와 글사비우 협상한다. 대조영 거절한다. 이해고, 대조영이 폐하의 명을 거역하였습니다. 척천무, 감히 짐을 거스르다니. 버르장머리 없는 화전꾼 대조영과 글사비우의 팔다리를 잘라오고 두 사람이 탄 말의 생식기에 기름을 뽑아 내 화장수로 만들어라. 대조영, 글사비우 다급하게 말머리를 돌립니다. 가상의 군사들이 따른다. 어지러운 말발굽소리. 척천무, 세상 끝까지 따라가라. 놈들의 팔다리를 못 가져오면 장군의 그 시기를 자르겠다. 어서 대령하라. 이해고, 대조영, 글사비우 서라. 이해고 속력을 내 추적한다. 대조영,
글섭이오 추장, 빨리 갑시다. 척천무호는 희대의 살인마요. 자기 딸의 목을 졸라 죽이고는 왕비에게 덮어씌워 제가 왕비가 되고 나중엔 황제가 되었지. 그런 살인마하고는 상종을 말아요. 이랴! 글섭이오, 이 해고 따라오지마! 창을 던지며 네 놈을 구워먹기 전에 멈춰! 대조영 글사비우 달아난다. 이해고 박차를 가해 추격한다. 백성 자작나무 숲을 밀고 온다. 말가린 나무꼬챙이와 농기구를 들고 나선다. 글사비우, 자작나무 숲에 숨어 화전을 일구어 살던 실력을 보일 때다. 대조영, 추장도 고구려 사람? 나는 당나라에 끌려가던 고구려 유민의 한 사람이었소만. 글사비우와 대조영 교대로 합니다. 고구려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왜 당나라와 싸우겠습니까? 당신은 말갈 추장이지 않소. 고구려 유민 신분임을 알면 바로 죽일 텐데 말갈인 행세를 해야죠. 장군께서는 혹시 말갈인? 사람 웃기는 재주가 놀랍습니다. 출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제 땅에서 살아야지요. 고구려 유민이 다시 일어서려면 말갈인 행세를 해야 합니다. 대조영 장군, 여기가 천물령입니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군사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라. 이해고 지나간다. 꼭꼭 숨어라. 깊이, 더 깊이. 이해고 돌아온다. 이해고, 조금만 더 가까이 오너라. 공격! 당나라 놈들을 다 죽여라!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날이 어두워진다. 당나라 군사, 장군,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고, 불을 질러라. 대조영과 글사비오를 불태워 죽여라. 대조영, 네 놈의 머리털을 거슬러 잡아먹어야겠다. 글사비오, 맞불을 넣고 양쪽에서 몰아라. 대조영과 글사비오, 고구려 유민이 섞인 말가린과 함께 양쪽에서 협공한다. 이해고 글사비오를 찌르고 달아난다. 당나라 군사 쓰러진다. 날이 밝는다. 말가린과 고구려 유민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 글사비오 신음하다가 숨을 거둔다. 백성, 천물령 싸움에서 글사비오 사망. 싸움에서 이긴 대조영은 만주로 간다. 699년 대조영은 길림성 동모산에 성을 쌓고 도읍을 정하여 진국을 세운다. 이때 흩어있던 돌고린들이 있습니다. 돌고린 무대를 가로질러 나온다.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 돌고린을 견제한다.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 대왕, 돌골이 우리를 노리지만 돌골도 당나라를 막아야 합니다. 돌골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당나라의 공격에 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조영, 그거 좋은 생각이요. 지금 돌골로 가서 악수를 청하겠소. 대조영 돌고린에게 간다. 백성, 측춘무후 사망. 자, 이렇게 해서 대조영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측천무의 자식인 중종이네요. 아까 예종이라 했는데 실수였습니다. 중종입니다. 대조영 노래 양국 외교는 이래서 좋아를 부릅니다. 안으로 정리되고 밖으로 틀이 잡혀 돌골과 친하니 당나라 두렵지 않고 당나라와 친해 돌골 견제하니 좋구나. 당나라와는 동맹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앞선 문화 들여오니 활기 있어 좋아. 여기저기 신나게 오갈 수 있는 지금.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힘 기르고 그 다음에 새로 세운 나라가 진국이니 내가 날인한 동맹 계약서를 전하리라. 이제 나당연합군의 나라 잃고 떠도는 고구려 유민의 한을 풀 때가 온 것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해서 진국을 세우고 나중에 진국이 당나라 발해로 바뀝니다. 자, 이련은 이걸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삼국유사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 말갈에 관하여를 부른다. 백성 나타나며 함께 노래합니다. 이련, 신라 사람이 말하기를 북쪽에는 말갈, 남쪽에는 외국, 서쪽에 백제 있으니 신라는 그 가운데서 불안한 나라. 말갈은 아슬라주에 다 있네. 고구려 동명왕 기록에 나오기를
졸본성은 말갈에 다 있고 신라 제6대 지마이 사금 때 백성과 함께 서기 125년 말갈군이 신라 국경으로 몰려와 대령의 나무 울장을 습격하고 이하라는 강의 경계 말뚝을 보여주며 이하를 건너갔다고. 자, 이 대목을 상상하면서 발해 말갈을 붓으로 삼국유사에 기록을 합니다. 이련 붓도 씻지 않았는데 잠이 오네. 어머니는 주무실까? 나는 누구일까? 혹시 발해의 후손인 건 아닐까? 이련 붓을 쥐고 잠에 든다. 꿈결인 듯 불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예, 이 불교는 불개는 지금의 청도인, 청도가 고대 국가 이서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군사들과 함께 훈련된 개들, 청도에는 불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청도, 반시가 유명하죠. 이서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